네, 안녕하십니까. 2030 세대의 투표율 감소에 대해 이야기할 2025-079-010 유시우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문제 정의와 문제 분석, 설계와 구현, 평가 및 검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문제의 배경은 지난 4월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50대 이상 유권자들은 21대 총선 때보다 더 많이 투표에 참여한 반면 40대 이하는 비교적 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30 세대의 투표 참여율은 10대보다 저조했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가장 투표율이 높은 연령대는 70대였고, 60대, 50대, 40대, 80대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18세와 19세 투표율은 각각 56.8%, 57.7%로 10대 유권자가 20대와 30대보다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입니다. 네, 위 기사로 알 수 있듯이 1981년부터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의미하는 2030 세대의 투표율은 매우 저조한데요. 청년 세대의 투표율이 저조할 경우에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투표 비율이 증가하게 되고 정치인과 정당은 점점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이익이 되는 공약과 정책을 내세우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정치의 움직임에서 청년층은 소외되게 됩니다.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해관계자는 당연히 2030 세대의 유권자들입니다. 이들은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과거 실망한 경험을 떠올리며 투표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지만 사실 투표에 따른 대선 결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세대입니다. 또 유권자들의 표를 받아야만 당선되는 정치인과 정당도 해당 문제의 이해관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표를 받아야 유리한 정치인과 정당의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스레 투표율이 높은 중장년층과 고령층에 맞는 정치 전략을 세우고 공약을 내세우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는 언론과 미디어인데요. 현대사회 젊은 세대들은 일상의 시간을 대부분 스마트폰 안에서 소비합니다. 정치와 같은 꼭 알아야 할 정보들도 뉴스보다는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접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가 퍼지거나 특정한 시각이 강조되면 정치에 대한 냉소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제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 세대의 투표율을 증가시키려는 시도에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따르는데요. 먼저 특정 세대를 떠나서 투표율이 저조한 집단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에는 꽤 오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약을 통해 대중에게 비추어지는 국민투표의 경우 정치인과 정당은 과거 지표를 참고하여서 투표율이 많은 세대에게 단발적이되 폭발적인 공약을 내걸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폰의 친숙도가 높은 2030 세대를 특정하여서 투표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그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나올 수야 있겠지만 보안의 문제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다음 위키다처럼 청년들이 정치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로 대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큰 제약사항에 따릅니다. 문제 분석으로 문제 트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순서도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Y문으로 2030 세대의 투표율이 목표치보다 낮으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원인을 분석합니다. 이를 토대로 전략을 수집하고 정치 교육을 강화하고 2030 세대의 정치 신뢰를 회복하는 움직임을 가집니다. 이를 실행하고 정보 전달의 채널을 정비하고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이를 평가 및 피드백하여 평가 및 피드백이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을지 다시 전략 수집으로 돌아가고 평가 및 피드백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에는 청년 투표율의 변화를 확인하고 청년 유권자의 반응을 조사하며 정책의 효과를 분석합니다. 이를 마지막으로 순서대로 종료됩니다. 또 간단한 알고리즘을 구현해 봤는데요. 현재 2030 세대의 투표율을 확인하고 낮은 이유를 파악합니다. 해결 방법을 정하고 해결 방법을 실행하는데요. 다음으로 투표율을 다시 확인하고 목표치보다 낮다면 2번인 낮은 이유 파악하기로 돌아갑니다. 목표치보다 높다면 종료되겠지요.
네폰 알고리즘을 평가해 보자면 핵심 단계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반복 구조도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 비교적 현실적인 대책을 내세운 것을 토대로 실현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의 논리적 흐름을 따르고 있으며 현실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본 알고리즘의 한계점은 정량적인 기준이 부족하다는 점, 즉 구체적인 수치를 정해야 한다는 점이고, 같은 맥락으로 실행 주기와 시간에 대한 설정이 없기에 명확한 시간 요소를 설정해야 합니다. 본 활동을 진행하면서 2030 세대의 투표율이 저조한 현 상황과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발생할 미래의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투표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2030 세대들이 왜 투표하지 않게 되었는지를 구조적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치에 대해 무관심할수록 불이익을 받는 악순환을 가진 사회 구조가 잘못되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본 활동을 통해 능동적인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고민하고 첫 투표인 만큼 정치에 관심을 갖고 투표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